네, 이유 있는 성공의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지금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병원마다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내내 지쳤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방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네. 예방 주사를 맞듯이 인생의 면역력을 키워줄 아주 건강한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만한 토크 모신 분은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정치와 의술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저희들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토크 프로그램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아, 그래 잘하실 것 근데 같은데. 어디 가면 우리 안홍준 의원님께서 네. 그 약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식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간에 네. 워낙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나갈 때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만류하거나 나가지 마라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은 사실은 큰 로보랜드 같은 큰 국책 사업을 네. 한 3년간 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걸 내가 했다 이러고만 가지고 믿을 수 없으니까 네. 중간에 이해할 정도 결정적인 순간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었고 요즘은 아마 우리 교수님하고 행사도 여러 번 해봤지만 네. 짧게 아주 네. 또 하고 있죠. 예, 아주 네. 간략하게 아주 하는데 간략하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먼저 이제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제 양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안에서 출생하셨고 마산 중고 졸업하고 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또 산부인과 전문의를 거쳐서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17대, 18대, 19대 내리 3선에 지금 성공을 하시고 그럼 정치에 지금 입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2년째입니다. 12년째. 근데 지난번 그 19대 국회 전반기 때 네. 제가 외교 통일, 그 당시는 또 외교 통상통일위원장을 했을 때 언론에서도 아주 특이한 경력이다. 의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에 또 국회의원에 또 외교 통일위원장은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이거 위원장을 하니까 그런 관심이 많아서 인터뷰도 많이 했죠. 네. 했는데 제가 뭐 단순한 의사라기보다는 의사로서도 제가 역할을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여기에서 하루에 아마 제가 초창기에 중앙참모병원을 하면서 애를 당직을 한 26명까지 받아봤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요? 그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런 기록을 뭐 깨기도 쉽지 않지 싶습니다. 요즘 많이 같이- 받아 큰 병원에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분만을 하죠. 저는 혼자서 26명을 외래 환자 100여 명을 보고할 정도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역할. 지금 정치를 하고 어디라도 가면은 박사님께 애 둘 받았습니다, 세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애 잘 큽니까 하면 예.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안부 좀 전해달라고 이러고 요즘 이제 지난번 19대 선거 때는 이제 뭐 카페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호프집 같은 데도 이제 모자지가 모녀지간에 있으면서 이거 박사님 받은 애입니다. 의시장에 가도 그런 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또 지금 장년이 돼가지고 부모님 거들고 있는. 네, 의미 있으시겠어요. 근데 17대 총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랑 그때 똑같이 그때 아마 저도 정치에 마산 쪽에서 이제 정치를 합보 쪽에 아마 이야기 좀 네. 있었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렇게 당선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좀 장점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에 많은 산부인과를 하면서 환자를 많이 본 하루에 애를 26명도 받아봤다 하셨으니까 외래 환자 100여 명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분들이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 뭐 종합병원에 수술하자 해서 수술을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17대 그때 초선 집사람이 다닐 때 박사님 덕분에 뭐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끄떡합니다. 종합병 수술 하자 했는데도 내가 안 한다 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들 속에 진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참 저도 이제 뭐 산부인과 가서 이제 제 애들을 둘이를 냈는데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애를 특히 요즘 또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국가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애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남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은 다 인술이지만은 특히 산부인과 의사는 잉태에서부터 또 이제 난임 환자를 하죠. 요즘은 불임을 어렵게 또 임신하게 해준 이제 아이를 이제 뭐 40주 동안에 관리해서 건강한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어떤 새 생명의 탄생 이런 느낌은 어느 과 의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특별한 느낌을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보람을 느끼는데 생명의 잉태라는 것이. 인데 이게 참 가장 또 의사들 중에서도 3D 업종 중에 또 산부인과가 요즘은 요즘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산부인과를 그 당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산부인과가 인기가 없어서 잘 안 하려고 우진 의사들이 앞으로 아마 분만할 병원이 한 15년, 20년 지나면 막 없어질 것 같은 수도권의 대학병원도 야간 분만을 안 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그만큼 지역에서 좀 털을 닦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게,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시민운동이랑 정치가 약간 상반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시민운동 하시다가 정치로 딱 이렇게 입문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운동도 사실 사회봉사운동이죠. 그렇긴 하죠. 네. 제가 이제 학생 때는 대학을 다닐 때 제 학번에서는 사실 그 당시 삼성견, 교른반대, 유신, 블랙리스트로 하면 제가 관리 대상 1호였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면서. 6년 만에 참 졸업한 것을 지금 참 다행이었다. 386 세대 같으면 제가 졸업을 못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생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가정 5년, 군대에 또 대의인간에서 소령제대 하는 데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동안에 못다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고생한 분, 들 생각해서 제가 뭔가 하나 봉사하자는 차원에서 인제대에 제가 조교수를 그만두고 마산에 와서 바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운동은 아무리 좋은 이념이나 목적을 가지고 해도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거 무시해버리면은 더 방법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업적이라고 생각한 게 위천공단 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경남 총끌기 본부장을 하면서 삭발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건 위천공단을 지금까지 저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람이 있지만은 그러다 정치라는 것은 이건 또 하나 정치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그렇죠. 열성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보람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런저런 제의가 있을 때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시민운동도 봉사지만은 정치는 더 큰 봉사 아니냐. 마산이 또 민주주의 성지로서 상당히 또 자긍심 있는 도시였는데 사실 부정부패 또 정치인들이 또 이런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자존심 있게 깨끗하게 또 열정적으로 어른 마산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근유를 했죠. 정치는 더 큰 봉사다. 막상 해고 보니까 그건 맞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잘 생각해서 한번 할 수만 있으면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음치, 몸치, 박치라는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또 정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해봐서 잘 아는데 참 그게 쉽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홍균 의원님도 참 이렇게 개인적인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때 막 선거하고 할 적에 아들의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말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그 아드님이 또 그 아픔과 그 병역을 갖다가 면제받으려고 그런 어떤 장애 등급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참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이야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아픈 이야기는 사실은 거론되는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인데 저는 형제가 사형제인데 다 병장 동생 셋은 병장 만기제대를 했고 저는 군의관 소령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또 병장 만기제대 했고 걔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부산에서 마산에 개업하러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권도 운동을 해야 된다 형하고 이제 태권도 도장에 보냈는데 네. 다른 상급생 4학년이었는데 네. 6학년이 창틀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앉아 있는 걸 6학년이 쫓아오는 바람에 모르게 2층에서 떨어져서 사실 고신경 마비가 왔습니다. 마비가 네. 와서 6개월간 병원 입원을 하고 그 후에 수술도 몇 차례 하고 그 당시는 장애 등급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있지만 또 굳이 뭐 애 자존심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 보조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후에 수술을 또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집 사람도 그렇고 참 이런 아무리 정치판이지만은 참 이런 자녀들한테까지 문제를 그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을 그냥 실제로 보면은 이게 현실처럼 네.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것도 그쵸. 정치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 나가면은 뭐 씨름이라는 그 단어가 네. 굉장히 저한테 발목을 또 많이 잡고 그러거든요. 뭐 씨름에는 뭘 아냐. 그런 이야기 아마 그런 것 쪽에 본다면은 그 상당히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공인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혹독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아내분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엄마의 마음으로. 집사람 네. 그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네. 정치를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알려질까봐 상당히 그게 두려웠죠. 네, 그러면 아까 뭐 정치 이렇게서라도 해야 되겠느냐 말씀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정치를 좀 접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셨나요? 그 당시 잠시 네. 그런 생각 이렇게까지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생각 부모로서 당연한 심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럼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정치를 한 것에 대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뭐 그 외에는 네. 물론 이제 참 정치를 하면서 제한테 사심 없이 10년 이상을 여러 가지 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참 제가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정치판 자체에서 보면은 참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 참 이런 경우 가슴 아프고 또 참 인간적으로 참 후회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이 3선 모두 선거 모두 이 창원이죠. 지금 마산이 지역구신데 원래 고향은 함안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함안에서는 아주 귀한 집 자손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자식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 저희 집안은 제가 이제 구대 종손, 저희 동네가 집성촌에 이제 제가 종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외동,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형제, 그다음 또 외동 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할머니 계셨고 할아버지 또 정조 할머니까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안아볼 수도 없어요. 젖먹일 때에는 저는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차지였죠. 네. 할머니가 저한테는 참 종교와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마산중학교 7살 때 입학해서 13살 때 이제 하숙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좀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 금요일이 되면은 잠이 안 오죠. 네. 토요일 집에 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은 그래도 선배들이나 은사님들 어깨 두덕거려주면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격려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향에 대한 애착, 모교에 대한 애착이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부터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참 어떤 그 할머니의 또 정조 할머니의 그리움 또 부모님의 그리움도 참 남들보다 정도 많으시고 또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 애정, 애향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학교에서 뭐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동아리죠. 지금 동아리입니다. 그때 뭐 혹시 뭐
뭐 일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일찜은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고향에 대한 모교에 대한 애착을 좀 가지게 이제 은사님이나 선배들이 해줬기 때문에 고등 1학년 2월달 중개방이 있기 전입니다. 제가 말이죠. 말에 그때 군북초등 모교의 무슨 교장선생님이 화단을 가꾸면서 모교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 당시 경남은행 전신에 경남신문 네.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보고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이 교장선생님은 또 발령을 받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6년간 잔뼈가 굵은 내 모교인데 그래서 누가 더 모교를 위해서 뭐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군북초등 그 당시 38회인데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성실하고 한 친구 38명을 모아서 풀을 녹듯 짓자. 녹지회라는 네. 그 동아리를 만들고 해책을 제가 직접 그 아마 그 옥편을 찾아보면서 그 명칭 정하는데도 한 50여 개를 해서 제 나름대로 고시면서 풀을 녹듯 짓자를 해서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풀을 네. 그래서 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해에 마산중학교 후배에 또 수석을 했어요. 그 친구가 경기고등학교를 가고 뭐 서울대를 가서 나중에 그 검사가 되고 지금 서울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표가 친목도모 향토 발전, 후배 양성, 모교 발전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모교의 명예를 떨치다 해서 제가 그 녹지 회장 상을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은 상을 주고 상품도 가장 큰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랑 또 들어가서는 고등 졸업한 해 그랬고 들어가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시장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많은 분들 학부모님이나 또 선배님들한테 자극도 된다 해서 제가 직접 그 시장을 하고 또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 대학 1학년 때. 네. 그게 아마 어디 어디를 가더라도 처음으로 축사하신 거네 그럼? 좀 길게 하셨겠는데요. 함안군에서도 가장 큰 학교 졸업식에 그게 아마 어쩌면 그런 경우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모교에 대한 애착이 더 또 강하게 생기게 됐죠. 아니, 뭐 대학 때 동아리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렇게 고등학교 때 모교를 위해서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교수님도 뭔가 하셨었나요? 저 조직요? 네,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는지.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일진회 같은 조직 하시겠죠. 저는 뭘 했냐면은 제가 그때 시골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때 4H, 뭐 그 태비정산 운동 그런 거 모르죠. 새마을 운동, 녹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녹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산에 나무 심기 이런 조직에서 저는 활동을 많이 했고. 만드신 거예요? 예? 만드신 거? 만드는 건 없습니다. 만드는 건 없고 제가 뒤에서 따라가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저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도 이런 이제 동아리를 만들고 제가 해칙을 제 손으로 만든 게 한 50개를 더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목적만 뭐다 하면은 제가 변호사보다도 해칙 만드는 거 더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정치에 좀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간 계기는 사실 그 당시는 그 시골 군단인데 거의 무인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의 이제 의료 봉사를 좀 하자.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무이촌 진료의 날도 정하고, 이래서 지역의 그 어려운 분들 의료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의과대학을 제가 갔는데 저희가 간 의과대학이 한 80명인데 80명 중에 60명은 부산인데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아주 인류 고등학교가 한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두 명씩 들어오고 이제 고등학교 일했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제가 또 활동을 시골에서 같이만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을 대부분 왔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의사가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 당시는 또 일정 부분 경제력도 좋고 하니까 왔는데 저같이 이렇게 무이천 봉사하기 위해서 의료 봉사하기 위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있으셨다고 하시고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신 그 좀 일부분의 이유도 좀 될까요, 그게? 그건
그 의과대학이 6년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의과대학 갔다 그 생각은 사실은 하질 안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생이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대학을 또 다 나왔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시골에서는. 그래서 서울의 사립대학은 서울이든 사립대학은 아직 생각해 보질 못했고 네. 그래서 당연히 국립대학을 가야 된다. 등록금 때문에.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서울대학을 아니면은 사실 연고대를 안 가고 그 연고대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개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국립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네. 예. 특히 대학을 가더라도 저희들도 기억이 나는 게 대학 하나 형님 대학 가는데 진짜 집에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을 해요. 한 학기요? 한 학기 등록금. 그만큼 그때 당시 또 의대를 가시려고 하면 집에서 상당히 뒷바라지 하려고 하면은 특히 육남매 뒷바라지 하시려면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2년이 길었지만은 사립대학보다 훨씬 등록금이 쌌죠. 예,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고 대인간에서 소령을 제가 2년 달았습니다. 네. 제대하고는 인제대학 조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밑에 동생들이 또 아직 남아있고 해서 제가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 은사급들 이제 부산대학의 백병원에 이제 주임교수 하시던 분들 외에는 제가 그래도 다음 차세대 정도 부산의 산부인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 위치가 되었습니다만은 네.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뭐 그 대학 교수 월급 지금보다 훨씬 받겠습니다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그래서 개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사실 부산에서 하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은 더 좋은데 또 고향에 대한 애착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릴 때 생각같이 함안군에 들어가서 무인면에 들어가기는 전문의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또 무인면도 많이 해소되었고 전문의로서는 함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마산에 오게 된 또 계기가 되었고 집사람은 굉장히 좀 아쉬워했죠. 마산에 오는 것을 아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속에서 초창기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그 우리 의원님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그 의사라는 이야기를 다 하시겠지만 그전까지는 이게 안홍준 딱 치면 이렇게 주로 국회의원, 정치인 이렇게 나오는 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외국 나갈 때 비행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뭐 크게 이제 뭐 어떤 분을 좀 구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린 아이, 한 5세 아이가 네. 코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밴쿠버에 제가 에이즈라는 성병 세계 그 국제대회에 제가 예하위원 단장으로 이제 가는 중 한 10시간 걸리면 한 5시간 정도 아마 비행했을 겁니다. 네. 태평양 상공중앙인데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 네. 저녁이니까. 기내 방송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아마 기내 방송을 하고 그때 아마 인도 출신 의사가 있었던가 봐요. 가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앉은 분이 이제 야당의 유인태 의원이 같이 가셨는데 네. 그분이 요도 의사다 하니까 아마 인도 의사가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를 했는데 아마 인도 의사가 처치를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연락 와서 제가 가서 저는 이비인후과는 아니지만은 또 제가 이제 산부인과가 복부 수술 큰 험한 수술도 제가 이제 많이 또 하고 지혜를 하는 방법 이런 걸 또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혜를 다행히 잘 할 수 있었는데 얘가 만약 그 제대로 지혜이 안 되고 애는 계속 울고 있죠. 부모들하고 성무원은 그 물수건 가지고 나오는 것만 닦아만 주고 또 이제 입으로 삼키니까 뱉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만 하다가 애가 안 나오면 나중에 출혈이 심해지면 이제 혈압 들이고 시약 상태 빠지면 이거 이제 회양도 못 하고 회양할 수도 없고 거기서는 또 이제 불시착할 수 있는 또 공항도 없잖아요. 태평양 상공인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밴쿠버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다행히 제가 지혜를 해줘서 그 부모도 제가 페이스북에 간단한 걸 저 오늘 참 의사로서 오래간만에 보람감을 느꼈다고 했더니만 네. 그 아버지가 또 댓글로 달아서 참 경향 중에 감사는 인사도 못했는데 참 침착하게 그렇게 잘 해줘서 고맙다는데 그게 또 올라오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응급처치 상황에서 처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참 제가 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스스로도 엄청 이렇게 다시 생각해도 오래간만에 의사로서의 흐뭇하신지. 보람. 그럼 의사를 네. 관두시고 얼마 만에 그럼 그렇게 한번 12년 직접 만에. 예? 12년. 아, 12년 만에. 11년 한 이제 6개월, 7개월, 12년 가까이 되죠. 예. 그렇게 의술을 다시 펼치시게 된 거구나. 근데요, 막 의대에서 공부만 늘 하신 건 아닌가 봐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에피소드를 이 좀 사람하고 대학 들려주세요. 1학년부터 동아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과는 다른 과지만은 했는데 참 집사람이 지금도 내조를 잘하고 있지만 이거 뭐 또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나는데 하고 있지만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예. 뭐 다 뭐 저도 어디 가면 자랑 많이 했는데 아 진짜예요. 아, 네. 학생 때부터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노래 못하는 음치, 또 술도 약한 것도 정치하면서 참 약점 중에 그 두 가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 이런 것도 잘 못 그려요. 예. 그러니까 의예과 이제부터 비교해부학부터 본과 이런데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그 숙제 내주는 이런 거 제가 못하니까 집사람이 다 해주고 사모님하고 예, 예. 사모님하고 이제 딱 봤을 때 어느 분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딱 처음 동아리 때. 근데 저는 아마 집사람하고 한 6년을 연애를 해가 결혼을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아마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좀에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우리 아들들이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네. 되지만은 우리 그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자꾸 말을 또 돌리시는데. 어렵게 하는 지금이라도 좀 사모님한테 좀 다정다감하게 예, 요즘 뭐 흔히들 이제 트렌드가 그 혹시 집에 이사 갈 때는 네. 그 사모님 쳐다보지 말고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고 있으면 강아지만 꼭 안고 있으면은 절대 안 버리고 간다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 강아지를.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아주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저보고 그게 사실이냐 하지만은 저는 집사람은 다른 친구분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아직도 신혼 같다 한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참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은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가 되고 어떨 때는 출장을 간다 하면 주말도 못 내려올 경우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제가 못하는 제 지역구 또 참석하고 행사 챙기는 이런 걸 참 고생하고 있죠. 네. 고생하고 있는 모습 저녁에 늦게 어쩌면 저보다 늦게 들어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저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좀 피곤해한 모습을 보일 때는 참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참 고생했다 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말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젊을 때부터. 네. 그래도 제가 집사람을 잘 만난 덕분인지 아직도 신혼 같다니까. 그 신혼 같다 남들이 볼 땐 그렇죠. 근데 아니. 그 진짜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네. 실제 저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죠. 제일 당황하시는데요. 그냥 나온 김에. 예. 아니 그 집사람이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영상 편지는 예. 예. 수고했을 수고했다 고생했어 또 참 그 정부로서 재산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까지는 각 그 제사를 다 또 직접 모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불평 없이 또 잘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신 진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진심으로 예. 진정 어린 이게 네. 감사하다는 이야기 해요. 예. 아이고. 아유. 근데 그게 그 참 보면은 이게 저도 이제 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네. 실제 사모님이 그 정치를 막 이렇게 하는 뒷바라지는 참 그 뒤안길이 굉장히 좀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집사람이 뭐 반대를 했죠. 네.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한데 정치에. 근데 이제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 안에서 움직이고 스트레스 보고 산부인과는 하루에도 계속 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보는 어느 과보다 피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또 많은 뭐 사실은 건강한 산모가 나중에 뭐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미 마릅니다. 이미 네. 마르는 게 아니라 뭐 차라리 내가 잘못됐으면 생각할 정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활동이 적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제가 12년이 지났는데 체력은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집사람이 그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체력이 더 좋고 한 걸 하고 뭐 이런 걸 봐서 잘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컴패스의 그 커플로 커플. 또 이렇게 네. 하시고 또 많은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은 그러면 언제 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구대 종손에다가 제가 제 밑에 이제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장손을 여동생하고 먼저 결혼을 바꿔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과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 후에 더 안정이 되었다. 제가 다른 많은 활동을 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 자제하고 안정된 속에서 제가 또 의사 국가고시 준비하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일찍 결혼한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뭐 또 시골에 동생들도 있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집사람이 그때 졸업을 하자 바로 제1여고에 교사로 가정과 교사로 1년을 있고 네. 제가 학생 때죠. 이제 그리고 결혼은 부산에 1년 하고 부산에 이제 신설고등학교에 이제 여고에 교직 생활을 할 때 결혼을 했으니까 네. 생활에도 보탬이 됐죠. 근데 사실은 뭐 수능 안씨, 9대 종손 며느리 이 말 자체가 저는 좀 저라면 다시 생각해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대도시 부산에서 오신 분이라고 사모님께서 그 좀 적응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본인은 이제 제 개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아마 할 네. 겨를도 없었다고 봅니다. 하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볼 때는 이 구대 종부가 이런 왜소한 체계 가지고 종부 역할을 하겠냐 하는 또 우려도 초창기에 했죠. 당연히 안 했겠어요. 종부 정도 같으면 일단 그 자손이 부득하게 생기고 자손이 뭐 중요하니까 덩치도 일단 크게 해야 되고 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것도 참 어르신들 많이 일도 봤거든요. 뭐 부엌일부터 해서 배워야 됐으니까 네. 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제 모르는 눈물도 많이 훔쳤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로 시골 생활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고 눈 뜨면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뭐 일이라 하면 걸레 씻고 방 청소하고 뭐 어머니 하시는 일 거들어주고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드는 거라 우리 살기도 너무 힘드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속상한데 감히 앞에 말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너무 불만이었죠. 나도 너무 힘들고 내 이제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사는 그런데 할 말 좀 많이 합니다. 그때는 말을 못 해가지고 혼자 속으로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들어요. 막 해놔놓고 도망가 본다. 또 시댁과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종부 또 며느리라는 게. 좀 뭐, 아시는 게 있어요, 이 의원님?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집사람이 두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아마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악의로 한 것은 아닌데 네. 이 자리에서도 아마 오해를 좀 풀기 바라는데 아마 비슷한 집사람 아니면은 누구하고 더 뭐 여러 가지 갖춘 쪽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의사니까가 아니고 그것도 뭐 상대가 하나 뭐 오해한 상대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굉장히 순수하셨습니다. 네, 하다 네. 보니까 그런 나쁜 뜻이 아니게 이야기를 한 것을 집사람은 이걸 상처가. 아직까지도 이게 상처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네. 우리 돌아가신 선친이나 어머니의 뜻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아니니까 네. 오늘 이제 이 순간부터는 그걸 싹 털어버리기 바라요. 의원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간에서. 근데 설명을 해도 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쵸, 서운하죠. 서운죠. 그런 데다가 뭐 또 대도시에서 또 시골 하만으로 맞아요. 또 거기다 또 그러니까 구대
종선의 정부에다가 제사가 주기적으로 제사는 또 많고 저는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진짜 희생전이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신혼생활을 이제 학교 근처에 아주 밴두리에 집사람 학교 근처에 밴두리에 사실 방 조그만 한데 전세 2층에 근데 첫날 신혼여행이라고 해서도 경주 잠시 갔다 오고 해서 거기서 처음 자는데 불이 났어요 또. 연탄 보일러가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이불이 좀 타고 할 정도 불이 났어요. 처음 자는데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 아주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도 뭐 우리 친구들은 뭐 열쇠가 3개니 하지 뭐 저는 열쇠 1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에 대한 게 더 가슴에 맺히는 게 아니나 하는 괜히. 생각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다 벌어가지고 뭐 텔레비 냉장고도 벌어가지고 그래서 다 했어요. 아주 그래 좀 놀랐던 게 그때 당시 산부인과가 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과였고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아니 산부인과 전공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죠. 그런데 학생 때 본과 4학년 때 졸업하는 해에 제가 결혼을 했고 인턴 레전트 해봐야 지금 뭐 월급을 할 수 없었겠.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그렇죠. 제 잡비 정도로서 했지 전공의 과정에 제가 보태준 군대 생활까지 제가 집에 생활비로 보태준 적이 없습니다. 그 소령 제대할 때까지는. 그럼 그 생활비를 이제 집사람이 다 해왔고 아내분이 또 교사 생활하시면 장남으로서 역할 뭐 이런 것까지도 집사람이 했죠.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당내에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 유아 아동이나 또 청소년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잉태에서 새 생명의 탄생, 이게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85년도에 인제대학 조교수를 사임하고 마산에 와서 첫 시민운동을 하게 된 것이 마산 창원 청소년의 전화 초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게 동아리들 상담 또 뭐 고민 상담, 동아리 지원 이런 역할을 민간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해서 캐톨릭 문화원의 사무실을 두고 했었죠. 이제 그게 또 청소년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정치인이 되고도 청소년에 대한 문제, 심지어 그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장 그 전에 또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 보장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했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 법안까지 제정해서 작년 9월 26일부터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이것도 폭력이다, 범죄다 하는 걸 인식을 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소년에 대한 이제 그 식품 안전, 또 소아 비만이나 이런 대책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제가 재정법을 또 어린이 제품 안전 기본법도 제정법인데 이게 올 6월 1일부터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아마 누구보다도 독보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 관한 국회 활동도 활발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또 산부인과의 어떤 전문의로서의 그런 것들이 결국 의정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 거죠. 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시민운동을 한 것이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다. 시민운동이라는 게 각 분야에 다 부정부패,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환경운동뿐이야, 환경이나 뭐 이런 노동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큰 도움. 제가 8년 재선까지 이제 법안 소위원을 6년을 했는데 상계 상임위에서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그게 또 시민운동을 한 게 이게 경험. 뭐 보통 생각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지 않겠나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게 그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보다 더 해박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안을 이제
재정 개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법은 상식이라고 제가 생각할 결론을 내릴 정도로 시민운동이 제 의정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화 그리고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이렇게 또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건의가 아니고 네. 법안까지 다 아직 그 CCTV 설치는 네. 법안까지도 다 통과를 했고 네네. 그러고 물론 보조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한 추경에 내년 본 예산에 이번 추경에도 168억을 이제 확보했을 정도로 이제 그 보육교사의 어려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까지도 실행에 이미 옮기고 있고. CCTV는 네네. 9월 19일부터 아마 의무적으로 시행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 19일부터. 한때도 상당히 이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뭐 제가 또 소신을 가지고 설득할 거 설득하고 또 부처 또는 어린이집에는 사실은 그 보조교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기재부가 그걸 반대했죠. 왜냐하면 용어가 들어가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설득해서 보조교사라는 용어가 누리가정이라 해서 3세부터 5세까지는 보조교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보조교사를 두는 그 예산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한 3천여 명.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사람을 구하는 일 이런 그런 그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두 개의 그 직업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평가를 좀 하시기에 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좀 이렇게 성공적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성공이 더 남았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공식 질문입니다. 제가 의사로서는 제가 자자찬 같습니다만은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제가 중간에 2004년도에 이제 의사를 그만두었지만은 제가 그래도 성공한 산부인과 의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인제의과대학 제가 조교수를 했고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에 와서 중앙자모병원의 그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지방에서 최초로 하나 모델을 만들었다.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지지해 주셔서 제가 연이어 3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선수 쌓기가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난 18대에서 19대에 이어져 온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 피라미드식으로 중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3선을 했고 거기다가 상훈이라 할 수 있는 외교통일위원장 또 1년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제가 하게 된 것은 굉장한 또 자긍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생활도 뭐 현재까지 봐도 실패했다까지 할 수는 없는데 만약 제가 부정부패에 연루된다든지 뭐 해서 우리 유권자 시민들에게 마산 시민들에게 참 충격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거 다 물거품되는 실패하는 정치인이 될 것인데 절대 그런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3선이십니다. 그럼 9선까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국회의원 기록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9선입니다.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3선이지 앞으로 그러면 이제 9선까지 가려면 6선이 더 남으셨죠. 저는 그건 꿈 같은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건 저한테는 불가능한. 젊을 때부터 국회의원 한 분한테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9선이 대한민국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끝으로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꿈이 있으시다면 딱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가면서 생각은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행사 가면은 뭐 큰 꿈을 꾸어라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평생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해라. 뭐 운동도 좋고 뭐 음악도 뭐 미술도 좋고 다양한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좋고 다양한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러면서 그 목표를 두라고 하는데 50이 넘은 사람한테는 제가 그 이야기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이 넘어서도 큰 꿈을 두면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부터 제가 무슨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테 주어진 역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현 위치, 보직이면 보직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큰 꿈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안홍준 의원님을 그동안 정치인으로 봤던 맞아요. 그런 그 면에서 참 오늘 대화를 쭉 해보면서 너무 내면적인 이야기, 네.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 깊은 그 묻어뒀던 그런 이야기를 참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막 못하시니까 좀 아쉬움은 남아있죠. 있죠. 예. 앞으로 그 못다한 이야기는 예. 그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그 의정 활동을 예. 통해서 또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창원 마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특히 마산 시민 여러분, 예. 가정에도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야외 활동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데요.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 기울이셔서 좋은 계절 더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n my place, in